자, 안녕들 하세요. 벌써 또 2주가 지났나요? 요약집 받은 게 어때요? 요것도 너무 두꺼워요? 왜? 더 줄여드리려고 하는데 하다가 보면 사람이 이 만드는 거라서 조금 누락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많진 않지만 요건 그때그때 첨가를 해드릴게. 그리고 필요 없는 건 체크한 것은 올해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그거 좀 소홀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차피 세법 공부 안 하시니까 학원에 나와서 듣는 걸로 얼추 보충할 수 있도록 차근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절대로 지금 배워가지고 내가 100% 소화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포인트냐? 강의 시간에 이해만 가면 우리가 충분해요. 그 다음에 의자 삐그덕대고 날아가도 잡을 생각하지 마. 어차피 반복이 자꾸 될 거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 그걸 생각 못하고 야 나는 설명할 때 이해가 가는데 문제 풀 때 모르겠다. 내 머리가 나쁜가? 아니에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 이해만 가면은 그날은 성공한 거다. 이렇게 하면 돼요. 문제풀이는 저랑 같이 하나씩 하면 되니까. 또 나중에 특강도 보면은 세법은 5주입니다. 5주니까 강의 끝나고 10문제 하죠. 그날 배운 거. 그 다음에 오후 특강에 20문제 하죠. 그럼 30문제예요. 5주면 몇 문제? 그저 계산 문제만 나오면 그냥 흔들려. 그럼 150문제예요. 3월, 4월 2달 동안에 150문제예요. 근데 시험에 몇 개 나와요? 16개. 벌써 그림이 그려지잖아. 더 이상 빠져나갈 틈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여러분이 달달달달 하면은 최소한 12개 이상은 맞아요. 다 맞을 수도 있겠지만 꼭 세법은 쓸데없이 평상시랑 관계없는 게 2-3개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이 책이 없어도 몇 번? 답이 3번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12개 정도만 생각하면 된다. 만점 받으려고 그랬어요? 내 소리가 나와요? 이런 불안한 일이. 자, 그럼 오늘은 여러분이 우리가 취득세 날이 되는 거죠. 취득세 한번 해보죠. 취득세 몇 문제가 출제가 되죠? 3문제가 출제가 되고 1월 달에 안 배운 단원이 있습니다. 이건 오늘 다 해드릴 거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11쪽에 보면은 01번 취득세 총설이라고 나와 있죠. 총설에는 다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다. 지방세면서 어디에 속한다? 특광도세에 해당한다.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1번의 밑줄 지방세, 2번의 밑줄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줄여서 특광도세라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것들은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왜? 뒤에 나온 걸 앞에다 만들어 놨으니까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02 취득세 과세대상 나와 있죠. 과세대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건 무조건 기본이죠. 그럼 과세대상은 모두 몇 개가 있느냐? 15개가 있더라. 몇 개 있어요? 15개. 이 중에서 올해 신설된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습니까? 양식업권. 찾았나요? 양식업권의 밑줄 올해 신설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부터 회원권까지 취득세 과세 대상은 모두 몇 개가 된다? 15개가 된다. 요건 시험에 출제가 가끔 되는데 될 때는 어떻게 나오냐? 박스가 주어져서 다음 중 취득세 과세 대상은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15개다. 어떤 걸 취득해야 취득세 내느냐? 요건 시간 날 때 한 번씩 보면 되겠죠. 자주 출제는 안 되지만 기본은 알아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취득의 범위라고 나와 있죠. 취득의 범위다 그러면 간단하게 볼게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간주 취득이 있습니다.
사실상의 취득이다 그런 건 이번에 사온 거야. 이번에 사오는데 민법 여러분들 잘하죠? 그저 뭘 질문을 못 하겠어. 원장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그럼 사실상의 취득은 내가 최초의 소유자다. 뭐라고 그러죠? 원시 취득이라 한다. 남의 걸 가져왔다. 뭐가 되죠? 승계 취득이라 얘기하죠. 민법상은 이런 내용이 중요하지만은 세법은 의미가 없어요. 원시 취득은 과거에 없었다. 내가 최초의 소유자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해볼게요. 토지. 원래는 땅이 아니었어요. 강물이었어요. 바닷물이었어요. 흙을 메꿔서 없던 토지를 만들었다. 없던 토지 만들었으니까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럼 여기에 용어는 매립이라든가 간척이라는 말이 나오면 흙으로 메꿨구나. 없던 게 생겼구나. 무슨 취득이 된다? 원시 취득이다. 한번 해보자. 매립, 간척. 요 용어가 나오면 무슨 취득이 된다? 원시 취득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라든가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를 만들었다. 만들었다 그러면 항공기나 차량은 조립이라는 말을 쓰고 선박이라는 건 건조한다는 말을 쓰죠. 요 말은 없던 걸 어떻게 했다? 생산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없던 걸 만들었으니까 요건 다 무슨 취득이 되죠? 원시 취득. 그러면 끝. 용어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남의 걸 갖고 왔다. 승계 취득인데 남의 걸 가져올 때 돈 주고 가져오면 뭐라고 얘기하죠? 유상승계. 공짜로 가져오면 뭐라고 얘기하죠? 무상승계가 있습니다. 요건 용어만 하시면 돼. 이건 쓸 필요도 없어요. 아주 엑세버리게. 그럼 여기서 포인트, 세법상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요겁니다. 자동차, 기계, 선박, 항공기는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어떨 때만 취득으로 본다?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바로 이게 슬슬 나올 때가 됐죠. 따라서 자동차만 공부하면 돼요. 차량이다 그러면 만드는 자동차 회사는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왜? 원시 취득이니까. 그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누가 내냐? 승계 취득한 사람, 소비자가 내겠죠. 이게 첫 번째. 따라서 취득의 범위다 그랬으면은 다 필요 없어요. 원시와 승계가 있는데 차량만큼은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요게 포인트. 얘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쓰면 나와야 될 때가 있죠. 간주 취득에 대해서. 간주 취득은 뭐냐? 사실상의 취득은 지금 사온 거야. 그럼 간주 취득은 뭐냐? 옛날에 사온 거야. 옛날에 사왔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죠. 옛날에 샀는데 이번 연도에 사건이 생겨서 그 결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것만큼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뭐가 되죠? 간주 취득이죠. 그럼 정상적으로 자연적으로 가액이 증가되는 건 취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땅을 1억 주고 샀는데 올해 땅값이 1억 500만 원이 됐다. 가액이 증가됐네. 취득세 내야지. 이러면 바보가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가격이 인상되는 건 취득세 안 내요.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세 내란 얘기죠. 그럼 이러한 사건은 뭐냐? 네 가지.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늘 첫째, 건축물의 개수. 뜯어 고쳤어. 건축물을 손 좀 봤어요. 돈 들여서. 그럼 가액이 올라가겠죠. 올라간 것만큼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가 된다. 그래서 무슨 취득? 간주 취득. 또 하나, 차량 또 나왔어요. 기계, 선박 세 가지를 종류를 변경을 했다. 종류를 변경을 해서 가액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취득으로 더한다.
간주한다. 가액이 늘어나면 무조건 취득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세 번째, 친해져야 됩니다. 토지의 지목 변경. 부동산의 로또 복권이죠. 토지를 지목 변경됐으면 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증가한 것만큼 취득으로 간주가 된다. 네 번째, 오늘 1월 달에 강의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시작합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과점주주가 주식을 또 취득했어. 취득한 만큼 가액이 늘어나겠죠. 늘어난 만큼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간주 취득은 이번에 사온 거예요? 옛날에 사온 거예요? 옛날에 사왔는데 네 가지 사건의 결과로 인해서 가액이 늘어나면 늘어난 것도 세금 거더란 얘기예요. 이렇게 세금이 무서운 거예요. 해보자. 간주 취득. 근데 시험 볼 때 요게 포인트죠. 한 번 딱 출제가 됐습니다. 뭐냐? 이러한 것에 초점을 가져도 되지만 두 번째 중요한 게 얘예요. 가액이 증가가 돼야지만 취득으로 간주가 되는 거야. 근데 시험에 어거지로 이렇게 냈죠. 뭐냐? 건축물의 개수로 인하여 가액이 변동이 없다. 가액이 변동이 없다라고 나왔어. 고치면 가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시험 문제는 이런 사건이 나왔지만 가액이 변동이 없다. 가액이 변동이 없어도 취득으로 간주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가액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가액이 옛날보다 늘어나야 취득으로 보는 거죠. 이해가세요? 상식적으로 옛날에 100원 주고 사왔어. 이번에 이런 사건으로 150원이 됐어. 50원 늘어났죠. 늘어난 건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야. 가액이 변동이 없으면 이러한 사건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해서 간주 취득에 대해서 네 가지는 오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사실상의 취득은 됐고 맨 밑에 표 마크가 있죠. 별, 차량, 기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동그라미. 어떨 때만 과세된다?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간주 취득 네 가지가 있죠. 건축물의 개수고 뒤에 어떤 말이 꼭 나와야 됩니까? 가액 증가가 나오는데 간주 취득은 네 가지 사건입니다. 첫째, 밑줄 건축물의 개수, 차량의 종류 변경, 토지의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뭐가 됩니까? 주식 취득.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취득의 범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취득은 지금 사온 거고 간주 취득은 언제 사온 거다? 옛날에, 예전에, 올해 이거에 의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것만큼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되겠어요? no. 그러면 이제 과점주주. 과점주주가 여기에서 조금 누락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취미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 쓰는 게 취미 아니야. 그래서 취미생활 도와주려고 뺐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만은. 그럼 요거는 어디다 쓰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12쪽 맨 위에 빈칸 나와 있죠. 거기에다 과점주주에 대한 걸 쓰면서 설명해 드릴게. 해보죠. 과점주주. 과점주주다 그랬으면 두 가지가 해당이 돼요. 비상장법인의 주식이어야 됩니다. 상장법인은 과점주주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첫째, 비상장법인.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주식. 두 번째, 과점이다 그러면 50% 초과 소유해야 과점주주가 된다. 여기서 강조드립니다. 시험상의 주의점. 초과, 미만, 이상, 이하가 나왔을 때 시험의 단골 메뉴는 그 숫자만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50% 초과다 그랬으면 시험에 뭐가 나오냐? 50%인 경우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초과다 그러면 50%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응? 이쪽은 겁먹었는데 이쪽은 이제 내 뜻을 알았어. 그럼 초과했으면 여기 안 들어가. 그러면 딱
50%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딱 50%다 그랬으면은 과점주주가 돼요, 안 돼요? 어? 겁먹어서 자꾸 할 때마다 50%는 초과해야 과점주주야. 51%부터 50%까지는 과점주주란 이름을 못 써. 과점주주란 이름을 못 쓰면은 취득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점주주만 취득세 의무가 있어. 그럼 과점주주의 자격이 뭐냐? 50% 초과해야 돼. 우리끼리 표현은 51%부터 과점주주 취득세 내요. 50%까지는 과점주주란 이름을 못 써. 과점주주가 아니니까 취득세 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된다. 이것부터 선을 그어야 돼. 50%까지는 과점주주요. 고개 끄덕거리다 들킨 사람 두 사람 있어. 과점주주가 아니야. 과점주주가 아니면 취득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먼저 선을 긋는 거야. 그러면 과점주주의 히스토리, 역사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요거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따가 문제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문제 유출. 잘 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세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법인을 설립을 했다. 법인을 설립했으면 이 사람이 설립한 거야. 과점주주가. 그럼 법인세 부담해야 돼. 법인세도 부담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취득세도 부담하면 이중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설립할 때 과점주주는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취득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문제 답 찾을 때 과점주주가 나오면 요게 포인트예요. 법인 설립 나왔다. 무조건 취득이 아니야. 그럼 시험에 뭘로 나오냐? 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과점주주가 나오면은 설립시라는 말이 포인트다. 있나 없나 보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출발할게요. 두 가지 경우 설명을 합니다. 자, 갑이라는 법인이 설립을 했어요. 설립을 했는데 갑이라는 과점주주가 몇 프로 소유하고 있느냐? 40% 소유하고 있다. 설립할 때 40%면 과점주주라는 말 쓸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취득세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설립할 때 과점주주나 비과점주주나 설립할 때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과점주주도 취득이 아니고 과점주주가 아니어도 취득이 안 되고 했다가 그 다음에 여유자금이 있어서 15% 주식을 취득했어. 잘 봐야 돼요. 한 번만 이해하면 돼. 그럼 40%로 출발했는데 여유자금이 있어서 15% 취득을 했으면 모두 몇 프로가 됐죠? 55%. 그럼 55%면 과점주주가 돼야 안 돼요? 되는데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어요. 해보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죠? 이런 경우에는 밀린 것까지 한꺼번에 세금 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40%면 51% 될 때까지 취득세를 유예시켜 주는 거야. 했다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으면 너 뭐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의무가 있는 거죠. 모두 다 그러면 몇 프로가 되는 거죠? 55%.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최초 이 말이 나오면 밀린 것까지 취득세 내야 됩니다. 해보자. 모두, 전부. 그럼 앞으로 55% 취득세 냈으면 평생 55%까지는 세금 안 내요. 평생 55%. 그 다음부터는 증가분만 취득세 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유자금이 있어서 5%를 또 취득을 했어. 그럼 몇 프로가 된 거죠? 60%가 됐어요. 그럼 과점주주 돼요 안 돼요? 되는데 이미 과점주주가 됐었다는 얘기죠. 이미 따라해봐요. 이미 과점주주가 됐으면 증가분만 취득세 냅니다. 뭐만 내요? 증가분. 자, 55%까지 세금 냈었죠. 60%가 됐죠. 몇 프로 증가했어요? 그럼 5%만 취득세 낸다는 얘기죠.
해서 자, 설립은 취득세 의무가 없어요. 그 다음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뭐에 대해서? 모두에 대해서. 이미 과점주주가 됐으면은 증가분에 대해서만. 여기까지 이해가요? 아니, 겁먹었어. 계산 문제만 나오면. 쓰면은 힘들어서 안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돈이 필요해. 그래서 얼마? 10%를 매각을 했어요. 그럼 60%였다가 10% 매각하면 몇 프로? 50%죠. 50%는 과점주주란 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매각이니까 지분 비율만 줄어드는 거지 취득세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매각은 앞으로 취득을 위해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유자금이 있어. 여유자금이 있어서 20%를 취득을 했다. 20%. 너무했나? 그래. 일단 사례완 10% 취득했어요. 그럼 모두 몇 프로가 됐어요? 60%. 60%는 과점주주 돼요 안 돼요? 다시 과점주주가 됐다는 얘기죠.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됐죠. 다시 과점주주가 됐으면 과거와 비교해서 증가분만 취득세 내요. 그럼 과거에 비교하니까 최대 몇 프로 보유했어요? 60% 보유했다는 건 60%까지 취득세 냈단 얘기야. 그럼 앞으로 평생 60%까지는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엔 증가분만. 근데 60%니까 증가됐죠? 내래요. 다시 한번 침착하게. 오늘 큰일 났네. 60% 보유한 게 최고야. 60%까지 세금 안 내. 이번에 다시 과점주주가 됐으면 증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데 60% 증가된 게 있다 없다? 그러면 취득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다시 과점주주가 됐으면 과거랑 비교해서 증가분만 취득세 낸다는 얘기죠. 이해가세요? 노. 사례1 잊어먹으세요. 사례 2 마지막이에요. 이번에 여유자금이 있어서 20% 취득했어. 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몇 프로 있었어요? 50%. 이번에 20% 사니까 몇 프로? 70%가 됐으면 과점주주란 말을 써요 안 써요? 다시 과점주주가 됐죠. 다시 과점주주가 됐으면 과거랑 비교해서 증가분만 과세한다고 그랬죠. 과거에 몇 프로까지 세금 냈어? 지금 몇 프로 됐어요? 그럼 증가분이 몇 프로? 10%만 취득세 내는 거죠. 끝. 바로 요거 물어보는 게 기출문제에 있는 거예요. 계산 문제. 이해 가시나? 노. 따라해봐요. 설립은 무조건 취득으로 보지 않아요. 과점 주주든 아니든 설립은 무조건 설립자가 나오면 취득이 아니야. 그 다음에 따라해봐요. 최초 모두 이미 증가분 다시 증가분 요 네 가지만 알면 완벽해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말 이해 가나요? 최초면 전부에 대해서 이미 과점주주가 됐으면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금 내요. 매각을 해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됐으면 과거랑 비교해서 어떤 것만 증가분만 취득세 내란 얘기죠.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해 안 가? 벌써 하여튼 계산 문제만 나오면 그래. 그래서 요번에는 두 번째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내용만 알면 이건 계산은 너무 쉬운 거예요. 자, 회사를 설립을 할 때 갑이라는 과점주주가 55%를 소유했어. 설립 시 과점주주로 출발했다는 건 과점주주는 맞지만 이 회사를 얘가 설립했으니까 취득세는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법인세 부담해야 되니까. 따라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설립시 됐지만은 취득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앞으로 평생 55%까지 세금 안 내는 거야. 평생 몇 프로까지? 55%까지는 안 내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뭐만 내요? 증가분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5%를 취득을 했다. 그럼 몇 프로가 된 거예요? 60%. 과점주주 돼요, 안 돼요? 되는데 요때 설립할 때 과점주주가 됐었죠. 그럼 이미 과점주주가 됐었다는 얘기죠. 이미 과점주주가 됐으면 뭐에 대해서만? 증가분에 대해서만 몇 프로가 되죠? 5%. 이미 이해가요? 이미는 증가분 했다가 돈이 필요해서 10%를 매각을 했어요. 그럼 몇 프로가 됐죠? 50%. 과점주주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노노. 그 다음에 사례완. 사례완은 여유자금이 생겨서 5%를 또 취득을 했어. 그럼 몇 프로가 됐죠? 55%면 과점주주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다시 과점주주가 됐죠. 다시 과점주주가 됐으면 무엇에 대한 것만 취득으로 본다? 증가분. 과거에 몇 프로까지 세금 냈었어? 그럼 이번에 55%니까 증가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항상 요만큼 냈으면 평생 요거까지 돈 안 내는 거야. 한 번 냈으면. 오케이? 했다가 사례 2. 자, 여유자금이 있어갖고 20%를 취득을 했어요. 몇 프로였죠? 50%였다가 20% 사면 몇 프로? 70%는 과점주주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시 과점주주가 됐죠. 다시 과점주주가 되면 증가분만 취득세 내죠. 과거에 몇 프로까지 갖고 있었어? 지금 몇 프로? 증가분이 몇 프로?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설립, 최초, 이미, 다시 이것만 알아두시면 끝나요. 다만 설립이란 말이 나왔으면 과점이라든가 아니던가 취득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그래서 이미면 증가분, 다시면 과거랑 비교해서 증가분만 취득세 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냈으면 낸 비율만큼은 앞으로 또 취득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60%까지 냈으면 평생 60%까지는 뭐 팔았다 사왔다 팔았다 사왔다 60%까지는 세금 또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끝. 이게 과점주주 전부. 여러분이 나중에 기본서 보면은 몇 페이지 분량으로 나와 있을 거야. 박스로 나와서 그림으로 퍼센트로 정신없어. 요거 알면 끝이에요. 따라해봐요. 설립, 최초, 이미, 다시 요것만 알아두면 끝나죠. 그 다음 마무리 들어가죠. 과점주주라는 것은 한 사람의 주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수관계자와의 합계가 50% 소유가 될 때. 그러니까 요건 주주 한 사람하고 특수관계자 합해서 지분율이 몇 프로 초과될 때? 50%. 뭐 이런 거 있겠죠. 남편이 20%, 배우자가 뭐 20%, 아들이 10%, 딸이 5%, 이 합쳐서 50% 초과되면은 다 과점주주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을 과점주주들 이러지 않고 과점주주다 이렇게 얘기하죠. 끝. 여기 과점주주입니다. 슬슬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론 나오고 계산 문제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따라해봐요. 과점주주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슬슬 나올 때가 됐습니다. 출제가 된 지 한 3, 4년 됐습니다. 2, 3년. 그 다음 03 취득세 납세 의무자 나와 있죠. 요건 왕별 표시 하나 쳐야죠.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 책에는 여러 페이지 나왔지만 간단하게 포인트만 써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원칙. 자, 여기다 납세 의무자 어떤 사람이 취득세 내야 되느냐? 원칙 사실상 취득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사실상 취득자인데 괄호 열고 중요한 게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없어요. 취득하면 뭘 내야 된다? 취득세 낸다. 그러니까 미등기 토지를 사도 취득세 내고 등기 토지를 사도 취득세 내고 무허가 건축물 사도 왜 거기 계셔? 강의하다 보니까 왜 거기 계셔? 족인데 뺏겼어? 아이고 가만히 보니까 누가 경로자를 우대하라고 그랬죠? 강의하다가 어디 가셨나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있어. 오늘은 내 뒤통수만 잘 보고 가면 돼. 사실상 취득자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데 틀리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왜? 지문에 힌트가 주어져. 이거 찾는 연습하는 거야. 이따가도 이거 찾는 연습만. 그럼 뭐가 있느냐? 첫째 요게 나오죠. 부대설비. 해보자. 부대설비. 부대설비는 부속시설 개념이 되겠죠. 요건 제가 주유소로 설명을 했었는데 주유소 기억나나요? 눈동자가 흔들리면 다 거짓말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주유소 사장이야. 주유소 건물을 갖고 있어. 주유소 건물 갖고 있는데 공터가 있어요. 친구 을을 끌어들였죠. 야 을아 너 놀고 있다며? 우리 주유소 잘 되는 거 알지? 공터 빌려줄게. 여기다가 네가 터널식 자동 세차장 시설 설치해. 한 3천만 원 들어간대더라. 너 이거 갖고 영업해봐. 그럼 이러한 부대 설비는 설치하기도 쉽고 철거도 쉬워요. 언젠가 철거하고 도망가면 취득세 떼먹힌다는 얘기죠. 따라서 부대 설비는 돈 들인 사람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도망가면 끝이니까 도망갈 수 없는 사람에게 취득세 의무를 주죠. 도망갈 수 없는 사람 누가 되죠? 주유소 건물주인. 주유소 건물주인이 요것도 함께 취득한 걸로 간주가 된다. 그러면 주유소 건물을 주된 건축물이라고 그러죠. 주된 건축물을 세법에서는 주체구조부라 얘기해요. 뭐라 그래요? 주체구조부. 따라서 부대설비는 딴 사람이 돈 들여 가설 설치했다 하더라도 누가 취득한 걸로 보느냐?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 함께 취득한 걸로 봐. 그러니까 얘가 도망가도 너한테 걷겠다는 얘기죠. 그럼 시험에서는 요게 답인데 요게 지문에 꼭 나와. 이건 틀리면 진짜 사람이 아니죠. 지문에 답을 주어줘. 주체구조부 취득자 얘가 정답이야.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냐? 한 번도 억울해서 실수할까봐 요 답을 2번 반복해줘요. 뭐라고 하는가 기억해봐요. 부대설비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세 의무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답이 한 번도 아니고 2번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도 틀리면은 점점점. 그럼 시험엔 항상 세법은 공식이 있어. 둘 중에 하나야. 부대설비는 예냐 이거예요. 예면은 맞는 거고 예면 틀리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한 번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나오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가설한 자가 취득세 의무가 있다. 을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부대설비는 뒤에 요 놈이냐 요 놈이냐. 요 놈이면 정답, 요 놈이면 틀린 놈. 요 사람을 주체구조부 취득자, 요 사람을 가설한 자. 가설한 자는 쉽게 도망갈 수 있으니까 믿지를 못해. 누가 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지 답 찾는 건 쉽다는 얘기죠. 우리는 답 찾는 연습만 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예외 1번 부대설비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3번 수입. 갑자기 1번에서 3번을 떼서 놀랬죠? 오른쪽에다 만들 거예요. 그 다음 수입은 누가 됩니까? 수입하는 자. 수입이 안 나오면 지문이 안 돼. 문제가 안 돼. 수입이 나오면 수입하는 자.
수입하는 자 나올 수도 있고 수입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죠. 우리 공부할 땐 5글자로 배웠는데 수입자가 나왔네. 이게 뭘까 고민하지 말고. 그 다음에 4번 시설 대여. 시설 대여다 그러면 영어로 렌터카. 자, 건설 중장비 기계 대여비 있죠. 그럼 간단히 생각해 외우지 말고 우리가 렌탈 사업이 시설 대여 사업이에요. 내가 중장비 기계를 빌려주는 대여업을 해. 이게 시설 대여죠. 그럼 내가 사다가 빌려드려야지. 남의 걸 훔쳐다가 빌려줄 수는 없잖아. 따라서 이러한 중장비 기계는 누가 취득자가 되는 거죠? 시설 대여업자가 취득해서 빌려주는 거죠. 이해가요? 무조건 외우지 말아요. 그 다음에 상속. 상속을 받으면 받는 사람이 세금 2번 낸다고 그랬죠. 일단 상속세 내고 그 다음에 취득세 내죠. 따라서 상속인 각자. 그 다음 7번 조합이 취득을 했는데 조합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거 여기 보세요. 항상 나오면 주택조합이 취득했다. 얘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뒤에 조합원용으로 취득했다. 이게 포인트죠.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으면 결국 누가 사용하는 거야? 조합원. 누가 취득세 내야 돼요? 조합원. 그러니까 조합원용을 포인트로 잡으면 답은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답이 다 주어져. 이거 못 찾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다. 그럼 조합원용이 아니야. 조합원용이 아니면 둘 중에 하나죠. 누가 샀어? 조합. 그럼 누가 취득세 내? 조합이 내는 거죠. 그런데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조합원이 위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답 찾기 쉽다는 얘기죠. 조합원용이 나왔다. 그럼 동그라미 치고 정답은 누가 된다? 조합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의 종류 변경. 변경은 너무 쉬워요. 변경 시점에 누가 갖고 있느냐?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취득세 내는 거죠. 요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10년 전에 농지 샀어요. 1억짜리. 이것이 10년 뒤에 대지로 개발이 돼서 20억이 됐죠. 토지의 지목 변경은 로또 복권입니다. 로또 복권. 그러면 얼마 가액이 증가됐어요? 19억. 증가된 것만큼 취득세 내야 돼요. 이해가요? 요거는? 그럼 누가 내야 되냐? 변경되는 시점에 누구 소유가 돼 있어요? 갑의 거죠. 그럼 누가 취득세 내야 돼? 지 거니까 지가 내야 되는 거죠. 문제 같지도 않잖아. 따라서 변경이라는 말이 나오면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 외우지 말고 이해되나요? 변경됐다. 그럼 변경될 때 누구 명의로 돼 있냐? 이놈이 취득세 내야 된다는 얘기죠. 상속받았다. 상속인 각자가 내야 된다 이거야. 시설 대여를 하고 있다. 그럼 대여업자가 취득세 내야 된다. 얼마나 쉬워요. 틀리면 큰일 납니다. 이따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취득세만 특강 안 들으시는 분은 10문제, 특강 듣는 분은 또 20문제. 그럼 30문제에 대한 분량이니까 그중에 3개 나오는 거예요. 이따가 한번 보겠어. 내가 감독을 확 하고 싶은데. 그 다음에 9번 과점주주. 과점주주는 좀 전에 설명했죠. 과점주주가 됐을 때 다시 말해서 50%를 초과했을 때 납세 의무가 생긴다는 얘기죠. 50%까지는 과점주주란 이름을 쓴다 안 쓴다? 과점주주가 아니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50%면 과점주주가 되겠죠. 고개 끄덕거린 사람 3사람이 있어요. 미치겠어 내가. 50%까지는 과점주주란 이름을 못 써요. 초과돼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동그라미 설립시. 설립시는 무조건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반괄호 1번하고 2번하고 5번하고 빠졌죠? 자 2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취미생활도 도와주고. 2번은 뭐냐? 배우자 및. 이건 양도소득세도 똑같기 때문에 미리 설명해 드립니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면 가족을 얘기하죠. 패밀리. 가족끼리는 항상 짜고 친다. 원칙은 무상으로 봅니다. 뭘로 봐요? 무상이다 그러면 뭘 뜻해요? 증여로 보는 거죠. 가족끼리는 무조건 짜고 칩니다. 무상, 증여로 봐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대금을 주고받은 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다. 입증이 됐으면 남남처럼 매매로 봅니다. 뭘로 본다? 매매, 유상으로 본다는 얘기죠. 아주 간단해. 이거 양도소득세도 똑같습니다. 가족끼리다 그러면 원칙, 증여, 무상. 그런데 대금을 지급한 게 확실히 입증이 되면은 남남처럼 뭘로 본다? 유상으로 본다는 것. 표정들이 처음 본 표정 같아요. 하긴 지금부터 한 달 전에 양도에서도 배웠으니까. 자, 한 번 더 해보죠. 4번. 4번인가요? 5번인가요? 5번? 5번. 5번은 이것도 양도소득세에서 나올 건데 미리 해드리고 싶어서. 부담부 증여. 기억나요? 부담부 증여다 그러면 시험에 얘가 꼭 나와. 부담부 증여란 말이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은 뒤에 요게 따라다녀. 채무 인수분이냐 채무를 제외했느냐. 이게 시험 문제 포인트. 채무를 인수했으면 빚을 떠안았다는 얘기죠. 빚을 떠안았으면 유상, 취득, 매매로 보는 거고, 채무 인수분을 제외했다. 뭐가 되는 거죠? 무상, 증여가 되는 거죠. 부담부 증여가 뭔지 기억들 나나요? 조촉은 대답도 잘하는데 여기 뭔 일이 있어요? 집에 우한 있나? 이쪽 보면서 해야 되겠네. 요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 건물 얼마짜리 갖고 있어요? 이거는 왜 기억하나? 요걸 아들한테 증여하려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죠. 얼마 빌려요? 참 미치겠네. 이거 시험에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오면 큰일 나는데. 이럴 경우에 아들아, 상가 건물 너한테 공짜로 줄게, 증여할게. 대신에 은행빚을 네가 좀 부담을 해라. 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조건부로 줬다. 요걸 뭐라고 그러죠? 부담부 증여.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7억을 떠안았죠. 채무 인수분 7억이에요. 요거는 갚아야 되니까 요거 7억 주고 산 거야. 따라서 채무 인수는 뭘로 보죠? 유상으로 7억 보는 거죠. 근데 7억 대신에 10억짜리 받았으니까 3억은 공짜로 받았죠. 뭐가 됩니까? 무상으로 된다는 것. 이해가요? 그러니까 항상 채무인수, 빚도 안 왔구나. 빚도 않으면 무조건 매매, 유상으로 본다. 채무를 제외한 것은 공짜다. 뭘로 본다? 무상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왜 이걸 취득세에서 해주냐? 작년에 양도소득세에서 얘가 나왔어요. 그럼 취득세에서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립니다. 끝.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모두 9가지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의 거의 다예요. 요것만 달달달달 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해서 따라해봐요.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4번 납세지 나와 있죠. 납세지다 그러는 취득세는 물세입니다. 물건에 대한 거예요. 그럼 납세지는 물건이 있는 곳 뭐라고 그러죠? 소재지.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밑줄. 당해 취득 물건 동그라미 소재지를 관할하는 밑줄 특광도.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가 인천광역시 서구죠. 그럼 취득세 어디다 신고해야 돼요? 인천광역시청에 해야 되는데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서구청에다 부탁을 해서 여러분 어디다 신고하면 돼요? 서구청에다 하면 되겠죠. 그럼 서구청에서 걷어가지고 광역시로 보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징수, 위임, 부탁은 시군구에게 부탁을 했다. 혹시나 오해할까봐 나 아파트 샀는데 구청에다 신고했는데 왜 특별시 광역시세라고 하느냐. 말 이해 갑니까? 거기서 걷어야 되는데 납세 의무자들이 불편하니까 시군구에다 대신 걷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얘기죠. 되겠어요? 납세진 항상 물건이 있는 곳 어디가 됩니까? 소재지. 그 다음에 취득세의 밑줄 취득 시기가 나왔습니다. 취득 시기. 요 취득 시기다 그랬으면은 우리가 요거죠. 언제를 취득일로 봐야 되느냐. 우리가 취득세는 신고납부하라고 그랬죠. 후불이에요. 일단 취득해.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그러니까 모든 조세는 후불이에요. 그러니까 너 먼저 취득해. 너 양도해. 그날로부터 언제까지 신고하라는 얘기죠. 후불제입니다. 선불제는 하나뿐이 없어요. 이따가 배울 등기 등록할 때. 등기 등록은 선불제입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해줘야 된다. 등기 등록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선불이에요. 그러나 나머지는 다 후불제가 된다. 취득일로부터 60일. 그럼 60일도 중요하지만 언제부터 60일이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언제부터 60일이냐? 이게 취득 시기가 됩니다. 취득 시기는 거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만 보면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죠. 유상, 승계, 돈 주고 사왔다. 돈 주고 사왔을 때는 요게 있습니다. 요게 원칙. 원칙은 계약서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에 뭐가 된다? 잔금 지급일이다. 그러니까 원칙은 무조건 계약서 인정해 주는 거야.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 취급일이 된다. 취득일. 그럼 잔금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하면 되죠? 60일. 그런데 계약서를 썼는데 잔금일이 명시가 안 됐어. 이런 사람은 거의 없죠. 계약서 쓰면 잔금 얼마는 몇 월 며칠까지 주기로 한다 쓰잖아. 근데 잔금일이 명시가 안 됐어. 그럴 땐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해요. 추정은 뭐냐?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때를 취득일로 잡아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재밌는 건요. 취득세 날짜 나오면 대부분이 60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잔금 치른 걸로 간주가 된다. 끝. 요거. 그 다음에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요거예요. 항상 이런 거 배웠어요. 날짜를 물어볼 때는 날짜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이 중에 어떤 날? 그렇죠. 우리 들어갑니다. 날짜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떤 날? 빠른 날. 금액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금액? 큰 금액. 세율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세율? 높은 세율. 세 가지는 자주 나와요. 다시 날짜가 여러 개 나오면 어떤 날? 금액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금액? 높은 금액은 장롱 위에 숨겨놓은 비자금이 높은 금액이고 큰 금액. 세율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세율? 큰 세율이 아니라 높은 세율. 아니 밤새자고 오늘. 날짜가 여러 개 나오면 어떤 날? 금액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금액? 세율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세율? 빠른 세율? 나 오늘 밤 새고 싶어 진짜로. 이 상태에서 강의 못하겠어. 10분간 쉬었다 시작하겠습니다.